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그림으로 기가 막히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재간은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자, 일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림 속에서 일단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제 뭐 오늘 지나가면 이제 안 해요. 이제 맨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집어넣으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일단 뭐 가지고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것과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예? 이게 어디라고요? 그저 수직 수평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데아. 이데아의 세계가 어디 있다? 저 위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영원 불변. 이제, 자, 고정.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라파엘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본질이, 존재가 저 위에 이데아의 세계에 저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영원불변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고요? 이 세상 속에, 세상 어디 속에? 만물 속에. 이거는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이게 아주 잘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시고 계시면은, 이제 큰 그림은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전 그림으로까지 그릴 재간은 없고, 자, 이 사람의 이제 중요한 사상, 여기 들고 있는 이 책이, 티메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데아. 이 보이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제 자연 철학에서 계속 물어왔던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의 모상이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는 위에 무슨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뭐가 나온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보이는 이 세상,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현상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이데와 현상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데아라고 하는 건 영원 뭐가 되는 거죠? 불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위로부터이다 보니까 이거 관념, 추상적인 생각. 이데아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도 이데아 아이디어. 자, 이게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학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의 간판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기하학이 이렇게 평면의 세계, 이제 평면 또는 입체의 공간의 성질과 특징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건데, 자, 2차원 평면의 세계, 3차원 공간의 세계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플라톤이 피타고라스의 어떤 이런 그 수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수학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가 수학의 세계가 아닌 철학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서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 때문으로 이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관념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데아가 참인 거고요. 현상의 세계는 그림자, 동물의 비유와 같다. 동물의 비유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동굴 속에 갇혀 있던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동굴 바깥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동굴 바깥 세계는 모르는데, 그리고 또 동굴 입구가 그냥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아주 막혀 있으면 안 보이는데, 천으로 가려 있으니까 바깥이 보이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희미하게. 그리고 이제 특히 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게 그 바깥에 이제 불을 펴놓고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 동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그림자로다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동굴의 세계로부터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바깥의 세계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동굴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 아직, 고정관념, 선입견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아는 거다라고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게 무지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 이제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또 엄마로부터 배웠다라고 아버지가 조각가였다 말을 다 쪄내는 거예요. 질문으로다가 그냥 다 쪄가지고도 결국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도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도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조산원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 개념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무지가 이제 제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짜 알게 되면은, 정말 알게 되면 그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그 실천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는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대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도시기, 제가 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브랜드가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표라고요? 플라톤 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는 이제 이데와 현상을 어떻게 도식을 전개를 시켰는가 하면, 이데아는 어디로다가요? 저 세상 천국으로다가, 그리고 이 세상은 현상은 뭘로다가요? 이 세상.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현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 도식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이게 전개가 된 겁니다. 이 도식으로 전개가 돼가지고도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이러고 살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이러는데, 이런 도식이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도식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지금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바울 이후 초대교회 이제 교리를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도 이 도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도식으로 다 정리되어지는 게 거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친 신학이고, 이제 그리고 그거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1100년에 가가지고도 이제 아퀴나스 이제 신학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아퀴나스가 바로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거쳐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는가 하면 어거스틴을 거쳐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 프레임 자체를 아퀴나스가 다 헐어버리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거를 도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여기다 이러고 살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도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플라톤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천국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라는 얘기가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구여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천국에 여기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는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건 아예 지금 교회도 별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다 이러다 우리 한나라 간다. 지금 우리 성경 찬송 장례식 찬송이라든지 이게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식으로다가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 가는 신앙을 가지는 그건 다 이거지. 이 플라톤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리스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적인 사고, 여기 이성, 합리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하는 건 다 이도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적인 사고는 여기서 이루고 살고 있다 죽은 다음에 저 세상 간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다른 불교에도 있고 다른 데도 그런 건 많은 거예요. 그건 자 이도식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도식이 잘못된 겁니다. 도식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벌써 또 이제 머리 쥐가 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요. 이제 어디 나가가지고 이런 소리 해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하는 뭐 소리야.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러니까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 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자동차 뭐 이렇게 할 때 뭐 프레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몇 원진은 엔진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에다 얹어놓고 이전 바다 골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골격 위에다가 갖다 이걸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가서 봐야 되지. 껍데기만 보고도 자동차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게 엔진이 뭐 몇시시냐, 뭐 휘발유냐, 경유냐, 뭐 그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졌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길이다 봐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의 기초의 프레임이 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도식 위에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와 반대로다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짜나가는가 하면 우시아론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이거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 본질. 자, 이렇게 이제 주로 번역을 하는데 우시아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개체 속에 들어있다. 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것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걸로다가 이게 대비시켜 놓는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본질, 이걸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상, 진료, 형상과 진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우시아라고 하는 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영원 불변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운동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플라톤은 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꼬박꼬박 하나님 나라 그냥 여기로부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인가 하면 플라톤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런 거예요. 지금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아주 거기다 목을 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다.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그 말은 맞는데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천국 가는 걸 중요하다라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그러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이와 같은 프레임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도 이제 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래로부터예요. 아래로 이제 반대로 아래로부터 이 세상 모든 현실을 이제 관찰을 해 나가면서부터 이제 뭐 중심이라고요?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형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 생명, 운동, 이 세 가지가 이제 근본을 물어 들어갈 때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존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생명,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운동. 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나무를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나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조금만 여기 은행나무가 여기 많으니까 은행은 여기 지금 은행나무 밑에가 은행이 떨어져 있어요. 자, 저놈을 갖다 심어 놓으면 이제 뭐가 나요? 싹이 난다고요. 그 은행은 요만합니다. 요만한 거에 불과한 건데 이게 싹이 나가지고 자라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옆에 있는 저런 거 큰 은행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은행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뭐가 들어있어? 은행알이 들어있지. 그거 갖다 뭐 구워 먹으면 맛있던데. 그 은행알만 들어있나? 은행알 속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라가지고 저렇게 큰 은행나무가 될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유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유전자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형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그 얘기를 이제 그러면 여기다 형상과 형상, 거기서 자, 진료라고 하는 거는 은행알이 되는 거고, 은행알이 되는 거, 가능성, 이거 이제 유전, 이제 이 유전자, 요거를 이제 형상 이렇게 놓고 본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콩이라는 이거 콩 속에는 오늘 여러분들 두부를 맛있게 드셨지요? 예, 두부 그거 아주 그거 만들으라고 요즘 굉장히 실험 중에 어떻게 하면 두부 좀 잘 만들어 볼까 지금 아주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두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두부 만든 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콩알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얘기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많은 콩이 열릴 수 있는 요즘 얘기는 뭐가 들어있다고? 유전자가 들어있다. 형상이 들어있다. 그럼 콩은 뭐가 되는 거고요? 진료, 재료가 되는 거고 재료가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형상. 그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개체 속에 모든 진료 속에 뭐가 들어있다? 형상이 들어있다. 안에 그건 콩이니까 그렇지 말이야. 은행나무니까 그렇지. 그럼 돌멩이라고 해도 영월불변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어디 오래된 무덤 앞에 가게 되면 다들 옛날 이름 있는 사람도 무덤 앞에 가게 되면 비석이라고 하는 걸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그냥 딱 깎아가지고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다 다듬어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글을 써놨겠죠. 요즘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람에다 풍화시켜가지고서 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요. 돌이라고 해가지고서 영원불변한 게 아니고, 이게 10년이면 모두 변화한다? 산도 변한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변화되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형상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본질은 우시아는 뭐 속에 들어있다? 모든 만물 속에 들어서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운동, 변화를 거쳐도 완성시켜 나간다. 그럼 모든 것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은 콩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콩 힘도 콩 난다는 건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일 수 있어요. 콩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콩의 형상이 들어있다. 팥이면 팥 난다는 걸로. 팥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건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안 해봐서까지 정리만 안 해서까지 다 아는 얘기지요. 콩 심으면 당연히 콩 나지 뭐. 그건 콩 갖다 갈아가지고 짜가지고서 간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나?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철학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게 단지 우리가 그렇게 개념으로 철학의 도구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해봤을 뿐이지. 사는 게 뭐 별거란요.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단지 철학적으로 우리가 관념으로다가 표현을 안 해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전혀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향하여 가는, 그러면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은행은 은행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러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콩, 팥, 은행,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또 지향하고 있는 형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1형상 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1원인.
원인,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왜 부느냐. 뭐, 그래서 물고 들어가다 보게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이 근본을 묻고 들어갈 때 주요 세 주제가 뭔가 하면 존재, 생명, 뭐라고요? 운동. 왜 운동이라고 해? 이게 변화. 세상 모든 거에 변화 뒤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 인과론, 그 아니 땐 굴뚝에 뭐 날이야? 연기 날이야. 자, 이 얘기 속에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속담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야기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관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든 걸 다 관찰을 해가지고 이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게 이제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제1 형상이라는 게 있고 모든 운동에 배우를 또 들어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마지막 원인 부동의 동자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이건 그래서 여기서는 뭘 중요시하는가 하면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가 보니까는 논리적으로 저쪽에서는 이제 추상적으로다가 여기 추상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제 추상을 중요시하니까 논리를 중요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아니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비모순론 모든 건 다 모순되면은 안 된다.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장사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못 팔아먹는 장사꾼이 있었나면 전쟁이 한참 그냥 빈번하던 요 같은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뭐가 잘 팔리나 하면 이제 무기가 잘 팔려요. 이게 장사가 되니까 돈 남는 거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무기에 뭐를 쓰는 건 주로 이제 방패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방패를 뚫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또 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방패도 놓고 팔고 이제 창도 놓고 팔면서 뭐라고 떠들어대고 선전을 하는가 하면 이 방패로다가는 좀 막지 못하는 무기가 없다. 무엇든지 다 막는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창을 팔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창으로다가 뚫지 못할 게 없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다가 뭐라고 그랬고 그 창으로다가 그 방패를 한번 찔러봐라. 하나는 뭐든지 막아. 하나는 뭐든지 뚫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창모, 자, 방패, 이게 모순. 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모순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모순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뭐든지 얘기를 할 때는 모순이 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원인 없는 결과만 있다. 처녀가 혼자 애 낳았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없는 결과를 어떻게, 불은 안 때문에 연기가 난다. 자, 이제 말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야? 내 자식이 아버지고, 또 나는 아들이라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된 거예요. 이건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학,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학을 형식 논리학 그러는데 이거는 논리학이라는 학문의 분야를 따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그 모든 학문을 하는 수단이다, 도구다,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식 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을 이제 나를 아버지면서 동시에 아들이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나는 내 아버지다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는, 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태, 현실태, 현실성 속에 뭐가 들어있다? 가능태가 들어있다. 제1원의 제1형상. 그것이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는 뭐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그 부동의 동자, 제1형식, 제1원인, 그가 곧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있게 하는 분이다. 즉, 바꿔 얘기를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신이라는 존재를 뭘로 할 수 있는 대상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이 뭐의 대상이라고요? 증명의 대상.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아니라 이쪽으로 나가게 될 때에는 플라톤 철학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의 대상이 되는 게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셔. 믿습니까?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꼬박꼬박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무슨 철학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꼬박꼬박 그냥 이제 증문즉답이야, 이제. 그냥 뭐 하다가 말 맥힌 믿습니까? 이제 그래 놓고 또 그 다음으로 나가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신앙 중심으로 여기 믿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믿음이 먼저가 되는 거고요. 이대야 이쪽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는 자는 뭐 믿음,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계속 밀고 나가는 건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단순하게 믿음으로만 얘기하고 끝나야 될 존재, 믿음으로 믿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고백하고 말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라고요? 증명. 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믿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야. 너 좀 생각은 쳐다봐. 그 쳐다보려니까 뭐 쳐다볼 수가 없어. 야, 그 초에 태양도 못 쳐다보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보겠다고 막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되니까 어떻게 다 우리의 표가 무슨 표라고? 플라톤 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표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라고요? 증명.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이런 것들이 뭔 얘기라고요? 다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자체 모순이다. 네가 네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고 똑같지. 내가 내 아버지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게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이건 얘기거리도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기거리도.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근원을 묻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과학의, 원래 과학의 대상은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단지 현상만 좀 들이다보니까, 뭐요? 현상만 자, 여기다 갖다 기부스를 하고서 한동안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관절이 움직이지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2달 동안 관절을 갖다가 안 쓰고 있었더니 이거 굳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리치료를 받아야 돼. 가서 있는 먹을 피느라고 그냥 한 2달 동안 그러고 있었더니 이렇게 홀쭉해졌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짝재기가 돼버렸어요. 자, 진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존재가 어떤, 현실 속에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근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라고 묻게 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화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근원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창조냐 진화니까 말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맨날 한쪽에서 창조다 한쪽에서 진화다 그러다 끝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도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학을 중요시하는데 논리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만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미련한 사람이 던진 질문은 아무리 달라붙어도 그 대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달라붙어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지. 창조냐 진화냐라고 묻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진화라고 하는 근본을 말하는 게 근본. 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우연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논리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연이라고 실체와 우유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체. 자, 이제 도토리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어요. 밤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어요. 도토리나무하고 감나무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감나무하고 그러면 좀 도토리나무 밤나무니까 왔다 갔다 오시는 감인데 소나무하고 참나무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 되지요? 뭐가 소나무예요? 왜 소나무예요? 일단 이 소나무는 겨울에도 이파리가 안 떨어지고 펄에 상록수야. 근데 도토리나무는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아요? 소나무가 이파리가 안 떨어지고 펄은 붙어 있으니까 소나무다. 그죠? 소나무다. 그 잣나무하고는,
어쨌든 잣나무고도 그 다음 얘기지만 소나무고 도토리나무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파리 보고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소나무도 나무고 도토리나무도 나무고 그 둘 다 나무야. 그 나무야 똑같이 다 나무야. 그걸 가리켜서 실체라고 그러는 거. 우유라고 하는 건 소나무가 소나무인 이유, 도토리나무가 도토리나무인 특징,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모든 우연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소나무는 소나무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부정하고 소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소나무이지 나무가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진화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에 생기니까 어떻게 다 생겨먹었지. 그러면 이건 소나무이지 나무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 뭔가 우리가 학문적인 기본적인 수련을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레벨이 넷대루가 좀 있는 사람이 떠들었다고 다 많은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떠들어대고는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가만히 묻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실체와 우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신은 뭐의 대상이라고요? 존재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형상, 제일 원인.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근원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신. 자, 이렇게 되는 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추구하는 게, 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게 민들레꽃이가 하나 있더라. 맞아, 딱 좋을 텐데, 민들레꽃이 하나 딱 들고 내가 이따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이제 민들레꽃이 이렇게 쭉 하다, 이렇게 쭉 하다. 정말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요, 민들레꽃 핀 꽃 말고, 꽃씨 맺힌 거 봤지요? 아주 동그랗게 그냥 그거 하나하나 들여다봐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엮어놓을 수가 있는지. 자, 우리 사람들 가운데 민들레만큼 재간 있는 사람 있나?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여기다 후 하고 불면 이게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다 낙하산을 달아놔가지고서 그냥 바람만 불었다 하면 다 날라가 그냥. 자, 그 민들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민들레가 그 짝이 나와가지고 자라고 구르구르 해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노란 민들레 꽃이 폈다가 그 다음에 씨를 맺어놨는데 씨를 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놔가지고 낙하산에 다 달아놨을까? 왜 달아놨겠어요? 너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라? 살아남아라. 어디 그렇게 날아가가지고서 어디 가서 떨어졌다가 그리고 끝난 게 낙하산만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씨는 베이지도 안 하고 조금만 씨가 이게 어디가 떨어질지 몰라요. 이게 어디 좋은 땅에 가서 딱 떨어졌다가 적당히 묻혔다가 그 다음에 가서 싹이 날 수 있을지 그거 많은 걸 민들레 씨 이렇게 보게 되면 수많은 게 매달린 그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해. 이게 어디 가서 물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돌멩이 꼭대기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나무 위에 가서 매달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겨울이 나게 되면 겨울이 다 얼어 죽으면 어떡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물에 가서 떨어지면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숨못 들시켜도 썩으면 곤란하니까 거기다 또 방수 처리를 해놔. 방수 겨울이 또 추워가지고도 또 그러면 또 얼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또 뭘 해놔 또 이제 뭘 해놔요? 단열 처리를 해놔. 자, 뭔가 처리를 여기다 땅부터 들이다 쬐면 직사광선에 이게 뭐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사가버린다고요. 아무리 직사광선에 오래 쬐더라도 또 이게 견뎌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놔? 온갖 거를 여기다 다 해놔가지고 어떻게든 여기 탁 살아가지고 또 너도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또 꽃이 펴라. 자, 모든 것들은 다 그렇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모든 것 다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거. 이건 관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뭘 봐. 민들레도 봐. 지렁이도 봐. 뭐도 봐. 은행나무도 봐라 말이야. 무슨 잡초 하나라도 봐라. 뭐든지 돌멩이 하나라도 봐라. 돌멩이 하나라도 본다면, 난 여기 설교 재료로 주로 뭘 갖다 놔? 그런 걸 많이 갖다 놔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놔.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다. 그게 뭐냐? 좋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뭘 추구한다고요? 좋은 거를 추구한다. 좋은 것, 선을 다 추구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선을 추구한다는 그 선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게 뭐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만물의 목표가 뭐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앉아서 그냥 머릿속으로다가 상상해가지고서요, 추상해가지고서요, 모든 걸 다 관찰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관찰해보니까 최고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선이고, 최고의 선은 뭐예요? 최고의 선이 뭐라고요? 행복이야. 행복이고, 뭐가 행복이야? 뭐가 행복이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계, 에티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책을 여기다 삐딱하게 끼고 나온 거, 이름이 뭐라고요? 에티카. 이름이, 우리가 번역한다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가 윤리학이라는 이름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뭐라는 얘기? 거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치학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다가 이제 이 종족 번식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생명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암수가 있게 마련이고, 자, 이러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은 또 모여서 또 다른 공동체 의식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왜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인간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셋만 앉아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둘일 때는 정치를 안 해요. 둘일 때는 정치를 안 하는데 셋만 되면은 뭐라는 거예요? 정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관계? 몇각관계? 삼각관계. 삼각관계. 왜? 지가 또 차지하려고 드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관계. 자, 이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와 같다. 라고. 여기에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럼 자, 가정의 목적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다. 국가라고 하는 거, 정치를 모여가지고서 이제 마을을 형성을 하고, 뭘 좀 더 넓은 걸 형성을 하고, 그러다가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 정치가 가야 될,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나가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관찰로 나가다가 보니까는요, 관찰로 나가다 보니까 철학의 대상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관념의 세계나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민들레서 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물고기를 들여다봐야 되고, 나무도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온갖 분야를 다 연구를 해놓습니다. 온갖 분야를 다 연구를 해놔가지고, 고대에 벌써 이거를 집대성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게 되면, 서양 역사가 배출한 최고의 지성인이 누군가 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다. 이걸 과학을 하는 어떤 이런 저희 교회에도 이제 외국에서 그 과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뭐라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분 그 과학계에서도 그냥 뭐라고요? 신적인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뭐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 속에 뭐가 들어있다? 본질은 모든 개체, 하나하나의 모든 것 속에 본질이 들어있다,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해도 그게 다 연구의 대상이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지고, 이 사람은 철학에서도 이 사람 따라가는 철학자가 없는 거고, 과학의 세계에서도 지금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철학자 아무개, 철학자 플라톤, 철학자 소크라테스, 철학자 탈레스, 철학자 칸트, 철학자 헤겔. 근데 그냥 그 철학자가 누구야? 소크라테스야, 탈레스야, 누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 철학자 그럼 통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철학의 대상을 어느 하나에다만 형이상학의 세계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고정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연결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냥 철학자 그러면 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3학년이 됐는데 이제 수강 신청을 하러 갔는데, 수강 신청을 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수강 신청표를 이렇게 쭈루루 보다 보니까는 이제 필수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택 과목 가운데 이렇게 쭈루루를 보니까 무슨 과목이 있는가? 토미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 신학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간단하게 토미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 아퀴나스 이거 가톨릭에서 하는 건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기초됐다는 건 그냥 이제 아는 얘기니까,
이런 강의가 있다? 그거 이 플라토가 꽂힌 루터 라인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거 하나를 이제 심속을 했어요. 한 학기 내가 듣다가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 학기 내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바람에 내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 학기 내내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그런 도전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걸 내가 신학을 또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좀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실험을 하면서 이제 발견한 거는 뭔가 하면 현대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플라톤식으로 다 해가지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믿어. 이거 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 뭘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가 과학의 시대에는 오히려 이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대학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씨름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공헌한 1등 공신은 뭔가 하면 바로 요 선택이었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뭐 선택한 거예요? 토미즘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듣게 된 게 오늘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전개를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는 내내 하나까지 1년 주학을 해가면서 아주 내가 3년 동안 아주 달라붙어가지고 씨름을 한 게 뭘 씨름을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신학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숨마 데올로지카 이게 숨마라고 하는 게 총정리, 최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제목으로다가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신학을 내가 완결짓겠다. 자, 그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의 숨마야. 딱 그냥 통째로 다 묶어놓는 어떤 이제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에 이제 특징이 이제 되겠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씨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조건에 들어가는 것 같은 방식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플라톤 표여해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 표여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자,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헤브라이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헬레니즘을 끝내고 헤브라이즘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헤브라이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도식으로 놓고 볼 때 이 플라톤 도식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도식일까요? 어떤 도식이겠어요? 어떤 도식에 좀 가까운 거지요? 예. 어떤 도식에 더 가까워요? 아리스토텔레스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둘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헤브라이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거를 잘 보면서 이제 나가서 이걸 정리를 해 놓고 이제 들어가서 이젠 플라톤 표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표도 아니고 무슨 표로 나가자? 헤브라이즘 성경으로다가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다 찾아내서 우리가 이제 종합 정리를 해 놓는 걸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할만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슨 철학이라고요? 자연철학. 자연철학은 뭘 묻는 거라고요? 보이는 자연세계의 근본이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철학이라고요? 인문철학. 인문철학은 뭘 묻는 거라고요? 인간의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 인문철학을 완결진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같은 라인에 서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 이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18살 때부터 와가지고도 20여 년 동안 공부를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또 이제 선생님이 이쪽 손 들으니까 이쪽 손 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왜? 자기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제자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추종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 뭐가 완결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인문 철학이 완결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플라톤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카데미아 학장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니케이온 학교가 생기질 않았을 텐데 밀려나는 바람에 변방을 떠돌다가 누굴 몇 년 가르치고 왔다고요? 알렉산더를 몇 년 가르치고 왔어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은 책 제목을 숨마라고 붙여놓습니다. 숨마라고 붙여놔. 이건 묶는 거예요.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이원론,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 일원론입니다. 자, 이걸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내가 일원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걸 써놓지를 않았지만 요거는 이원론이에요. 그죠? 이제 이거는 무슨 논이에요? 일원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원론. 그래도 숨마, 자, 이런 거로 써놓았고, 그 밑에서 공부를 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저 정치나하고 끝나버렸을 사람이면은 세상이 뒤바뀌지를 않았을 텐데, 이게 철학적 사고가 좀 상당히 뛰어났던 어떤 그런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뭐 얼마나 배웠겠냐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숨마 정신을 배우는 게 일원론 정신을 배우다 보니까, 자, 이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러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 그리스 이 철학, 그리스 문화 이만한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통일시켜야 된다. 하차, 요거. 전 세계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다 심어주다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겠는데, 헬레니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헬레니즘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헬라인처럼 사는 문화. 헬레나이젠에서 나왔다. 헬레나이젠. 헬라스는 헬라를 말하는 거고, 헬레는 헬라인을 말하는 거고, 헬레나이젠, 그러니까 헬라인처럼 사는 거. 헬라인처럼 산다는 동사인데, 그걸 갖다가 헬라인처럼 산다. 헬라인처럼 사는 삶을 얘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헬레니즘.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뭐처럼 살게 하자? 헬라인처럼 살게 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린 누구처럼 살아요?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 여기 또 하나 꿈을 꾸자고. 뭐라고 꿈을 꾸자고. 야, 여태까지는 헬라인처럼 살았는데 헬레나이젠으로 살았어. 이제 뭘로 살아야 돼 이제? 뭘로 살아야 돼? 코리안 나이젠.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우리가 퍼뜨려 놓자고. 뭐라고? 한국인처럼 산다. 한국인처럼 살자. 이미 시작됐죠? 뭐 뉴스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 싸이 음반이 영국에서만 100만 장 이상이 나갔대. 100만 장 이상이, 동양 가수가 부른 것 중에서 100만 장이 다 영국에서 나간 건 처음이고, 전체 중에서도 100만 장 이상 나간 게 몇 번째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시작됐어요. 나 이제 노래 부르는 애들이 다 뭐처럼 노래 부르자고? 누구처럼 노래를 부르자? 싸이처럼 노래 부르자? 한국인처럼 노래를 부르자. 아멘?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무슨, 여기는 아직 근본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소피스트에 불과한 거예요. 시류 문화예요. 이제 무슨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무슨 문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에다 뿌리를 내리는 작업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근본에다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근본이라고 하는 게 헬라 사람들이 찾아내는 근본도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그거보다 1000년 이상 전에 이미
이미 찾아낸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율법 그러면 그냥 구약에 나오는 무슨 십계명 비슷한 무슨 계명 정도로나 알고 있는데, 율법 그렇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근본 중에도 근본의 대명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나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왔노라, 뿌리를 내리러 왔노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이 세상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걸 여태까지 기독교 2000년 끌고 있었지만 뿌리를 어디다 내려놨다고요? 어디다 내려놨다고요? 헬레니즘에다가 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플라톤 아니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제 우리는 이 뿌리를 어디로 다시 끌고 들어가자고요?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김치 냄새, 옆에 사람 한번 코 갖다 대고 냄새 맡아봐요. 김치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옆에 사람한테 된장 냄새가 나요? 된장에 가도 된장 냄새가 나겠지. 옆에 사람한테 된장 냄새는 우리는 안 나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서양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어떡할까? 코 막고 나가. 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냐? 몰라. 뭔 놈의 냄새인지 우리가 지독하다. 몰라요. 무슨 냄새인지. 김치 냄새고 된장 냄새야. 한국 사람은 냄새 난데. 우리가 그 사람들 가면 무슨 냄새 나나? 바다 냄새 나지. 바다 냄새 나지.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 냄새 못 맡고 우리가 김치 냄새 못 맡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헬레니즘 냄새를 못 맡아요. 못 맡아요. 우리만이 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코가 다르니까.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옮겨 심는 겁니다. 옮겨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으로 다 이제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꿈을 꿔야 돼요. 아멘? 꿈을 꿔요. 꿈꿀 생각이 없나 봐. 내 나이가 이제 몇인데 뭔 놈의 꿈이야. 여기 한 젊은이가 꾼 꿈이 온 세상을 다 헬레나이젠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이처럼 살게 만들어 놓자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처럼 살게 만들자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자. 아멘. 그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케노시스가 되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에케노센입니다. 에케노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이제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다가 얘기를 해놓은 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에케노센이에요. 에케노센. 그게 명사형이 뭐라고요? 케노시스. 저희가 얘기하는 케노시스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나 이제 뭐 한국인처럼 살게 하자? 아니고, 누구처럼 살게 하자? 예수님처럼 살게 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이 케노시스가 앞으로 2000년대 이후를 지배하리라. 아멘? 아멘? 뭐 제가 얘기하는 케노시스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케노시스 말고, 케노시스가 본래 담고 있는 그것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 나는 그쪽으로 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앞으로 케노시스처럼 살아가게 될 텐데, 거기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 손가락에 불과해요. 손가락에 불과한데, 한 사람이 이렇게 했고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우리 안고 나올 책이 하나 있어야 돼. 무슨 책이요? 유언서, 테스타먼트. 유언. 민들레시 유언이에요. 뭐요? 그 부모의 심정이 날아다니는 민들레시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유언이에요. 유언. 성경은 유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언인데, 한 젊은이로 말미암아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면 헬레니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 철학의 입장에서는 전형 노을이다. 그거는 뭔 얘기해야 되는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더 이상 이제 근본을 물어가지고 그 근본을 완결짓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의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는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 시간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동이터 가지고도 햇빛이 쫙 비치는 단계였습니다. 플라톤은요,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대학에 대해 전 세상을 다 비치는 시간쯤을 11시쯤 되려나? 한 11시쯤 되려나? 그쯤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 어디쯤 될까요? 12시에서부터 1시, 2시.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와 같은 그 시간, 그 이후 이제 3시, 4시로부터는요, 이제 태양빛이 점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들어져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리스 철학의 뭐다? 저녁 노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토아,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히학파, 뭐 이런 거, 또 신폴라톤주의, 그 플로티누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 철학의 뭐와 같다? 저녁 노을이다. 이제 기울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쉽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소크라테스는 동이 터서부터 언제까지요? 그 이전 자연 철학자들은 동특히 전까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동이 터가지고서 이제 한 9시, 10시까지였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철학으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뒤를 이은 플라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10시에서 11시. 이 정오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다음에, 1시, 2시. 그리고 3시로부터 이제 이게 기울어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이후 철학사에서 근본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운동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걸 코스모폴리스. 그 이전은 그냥 폴리스였습니다. 그 이전 그리스 시대는 폴리스 시대였어요. 이제 아테네도 폴리스, 그 스파르타도 폴리스, 폴리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폴리스가 이제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합이 코스모스 그러면 뭐예요? 코스모스가 뭐가 코스모스지요? 그거 뭐야? 꽃 이름이지. 그 꽃에다가 왜 코스모스를 갖다 붙여놨는지. 어쨌든 그 코스모스, 꽃 이름 중에 하나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우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우주,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폴리스가 이제 통합되어져 가는, 통일되어져 가는, 단일화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인가 하면 그리스어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어하고 헬라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어는 뭔 얘기냐면 그리스 본토인들이 쓰던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헬라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물론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어떤 그런 언어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화시킨 거, 표준화시켜 놓은 그와 같은 그 헬라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본토인들이 쓰던 헬라어가 아닌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은 세종대왕 때 쓰던 한글이 안에 그 용조천과 갖다 놓으면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어요. 우리는 못 읽어. 이게 점 찍는 것도 있고 우리가 좀 없는 그 세모도 있고 거기 뭐 이래가지고 이게 쓰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글이 한글이고 그 한글 세종대왕이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쓰는 한글은 세종대왕의 한글이 아닌 것처럼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리스어라고 그러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헬라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가 표준 헬라어로 세계화된 헬라어로 쓰여졌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권이 생겨났다. 공용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이걸 해내는데 한 20도 안 된 젊은이가 이런 일을 꿈을 꾸고 해냈는데, 자,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도전을 받자고요? 아멘? 도전을 받자고요? 꿈을 꾸자고요? 아멘? 우리 이제 코인의 헬라어였어. 우리는 이제 무슨 언어여야 돼? 맨날 영어? 무슨 언어 시대? 한국 언어 시대. 한국어 시대. 아멘? 한국어 시대를 한번 꿈꿔보자고요. 여기 헬라어 시대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영어를 내가 할 줄 알아도 한국어로 가서 말을 하자고. 외국인 앞에서 난 한국인이야. 자랑스럽게. 아멘?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보네. 제가 앞으로 한국어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게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이런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한국어 시대가 와? 요즘은 어떤가? 어디 프랑스, 영국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 얘기 들어오는가 하면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래.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래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5년, 10년 지나게 되게 되면은 한국어를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다 고개 숙이게 될 줄로? 코인의 헬라어. 이거 좀 도전 좀 받아요. 이 단어에. 그냥 코인의 헬라어로 넘어가지 말고, 코인의 헬라어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라는 문화가 나와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아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이름을 잘 지어놨어. 그냥 한국이라고 다 대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내다보고 붙여놓은 것 같아. 내다놓고 붙여놓은 것 같아. 이제 대한국어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한국인이 한국어만 말했는데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무슨 한국어라고 그래야 되나? 대한국어라고 그러자고. 대한국어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선교를 나가려면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나가서 태권도 선교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거 필요 없대요. 여기 가가지고도 한국 외국어, 외국어 가르치는 데 가가지고서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가게 되면, 외국에 가게 되면 그 학교, 대학에 가가지고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선교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요즘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요. 무슨 자격증? 한국어 말만 한다고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학교 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는 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은 어느 나라에 줘야지 제일 권위가 있나?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 가서 따야 되나? 어디가 따야 돼?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서 따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좀 실감나는 시대가 왔어요. 코인의 헬라어. 이제 무슨 언어 시대가 온다고요? 코리아라고 그러지 말고, 코리아가 원래 고리에서 나왔다고 그러긴 하는데, 외국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고, 이제 그 사람들 이름 바꿔 부르게 하자고요. 뭐라고 부르게 하자고요? 한국이라고 부르게 하자고, 우리나라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게 하자고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게 하자고요? 미리 아마 알고 해놨나? 축구. 뭐지, 그거? 월드컵. 월드컵 할 때 응원을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응원이 되겠어요. 다음은 진짜 경기장에 간 것처럼 골 나왔을 때처럼 한번 해봐요. 시작. 그때 그걸 보고 외국 사람들 너무 재미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축구 경기 역사상 그렇게 응원하는 나라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잘 전했어요. 자, 그 시대가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건 뭔가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학을 다시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시 정리해서 뿌리를 어디다가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헤브라이즘에다가 하비루 문화, 구약에서 얘기하고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비루에다가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앞으로 2000년대 이후 시대가 대한민국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대한국어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한국 문화라는 게 있다. 한국 문화라는 게 있다. 코리아,
코리아로 부르지 않게 하자. 외국 사람이 코리아 그러면 뭐, 난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봐. 그러자고 이제, 예?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대한민국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게 하자고요? 아이고. 자,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가 세상을 지배를 했는데, 이 헬레니즘이 알렉산더가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권, 코스모폴리스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양복을 입고 댕겨, 지금 양복. 양복 입고 댕기는 그와 같은 시대. 머리도 어떻게 지금 깎았어요, 지금요? 따지기 이 사람들도 흉내를 냈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처럼 머리 물들일 필요 없어요. 이제 서양 사람이 한국인처럼 물들여야 돼. 머리가 노란 사람이, 허연 사람이 어떻게 물들여야 되지? 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 머리부터 물들이고 가자. 아멘?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자. 얘 헬레니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기독교 때문에 죽었다가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재생,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인문주의, 계몽주의가 등장. 계몽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게 하자.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세계 역사가들이 요즘 이제 서양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야, 이게 뭐 우리가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서양이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더니, 이제 아니거든요.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도대체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이 뭐였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뿌리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 서양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르네상스 헬레니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레니즘이 우리의 뿌리야. 우리 헬레니즘이야. 계몽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중세 기독교 이거 버려. 그게 아니라 인간, 이성, 철학,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 그러면 한계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요즘 와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성에서 우리의 뿌리가 헬레니즘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만리장성을 언제 쌓아놓은 것까지요? 진시황 때 쌓아놓은 것까지를 만리장성이라고 그러다가 요즘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배를 늘려놨다나? 그 우리나라 압록강 데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까지가 만리장성이라고 요즘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늘려놨어요. 늘려놨는데, 그거 왜 늘려놨을까? 우리나라 때문에 늘려놓은 거예요. 그 요하문명,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 요하강가, 우리나라 원래 뿌리가 만주라고요. 요하강 그쪽인데,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가 옛날 문화를 캐놓고 보니까는 저희들이 중국 문화가 세계 제일 오래된 거야. 세계 최고야. 그리고 뭐 중화래나. 그랬는데, 막 강 이름 얘기해놓고 잊어버렸네. 요하강에서 포크레인을 파다가 무덤이 하나 나왔는데 무덤에다 나오는 부장품들을 보니까는 황하문명보다 1000 내지 1500년 먼저 이게 문화가 있었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는 황하문명에도 요하문명이 나온 거래. 요하문명에도 황하문명이 나온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만리장성을 갖다가 여기까지 쌓아놓고 여기까지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요하문명이 본래 저희 거다. 지금 그거 뻗고 우기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한국 문화 시대, 한국어 시대가 오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닌 게, 세계 최초의 문화가 지금 이제 세계 고대사가 다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하문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 최초의 문화를 본래 우리 조상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지요. 아멘? 결자해지예요, 결자해지. 이 사람들이 헬레니즘에 자기들의 뿌리라고 그러다가 이제 헤브라이즘까지도 우리의 뿌리다 지금 그러고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헤브라이즘을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양대 두 축을 삼아가지고서 요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인문주의, 계몽주의, 산업혁명, 과학이 나오고 시민혁명으로 정치체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경제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헬레니즘의 정신 좀 뻘개가지고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합리주의 한번 읽어봐봐요. 합리주의, 평등주의, 뭐예요?
자유주의. 르네상스 정신은 뭐라고요? 세속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개인주의. 왜 세속주의가 나오느냐? 이 세속주의가 뭔데? 중세기 때 하도 천당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원론도식으로 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루고 살지만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다 천당이 있다라는 식으로다가 딱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놓는 바람에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당이 중요한 게 이 세상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이 현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헬레니즘 정신이 르네상스에 와가지고 다시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숙되어져가지고 마지막 뜸을 들였어요. 이제 뜸을 들여서 밖으로 퍼놨는데 세 공개에서 퍼놨어요. 첫 번째 공개 뭐라고 담아놨지요? 읽어봐봐요. 자유. 그 다음에 뭐예요? 평등. 그 다음에 뭐예요? 박애. 자, 프랑스 혁명, 미국의 또 이제 독립선언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구 헬레니즘이 피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자,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현대 정신, 서양 사람들 현대 정신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고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자유, 민주주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는 과학, 물질, 문명. 자, 이제, 이게 합리주의 문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이제 기념품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거 동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다고요? 자유의 여신상. 그게 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얘기하고 이게 서구 헬레니즘의 피운 마지막 꽃이 뭐라고요? 자유, 민주주의. 그래서 그 꽃이 미국에서 지금 독립전쟁, 독립선언서를 통해가지고도 피웠다라고 해가지고 축하하는 동상을 보내주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자유의 여신. 왜 여신이라고 붙여놨을까? 왜 여신이라고 붙여놨을까? 어느 문화의 찌꺼기예요? 헬레니즘의 찌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미의 여신, 뭔 여신. 거기 그 신화 가운데, 그리스 신화 가운데 그 따위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으로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 이렇게 잘 봐봐요. 제가 얼굴만 갖다가 이렇게, 얼굴만 갖다가 지금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얼굴을 잘 들여다 봐봐요.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코피가 터졌나? 코피가 터진 게 아니라 맞박이 터진 것 같아. 코피가 터지면 뭐 조금 더 멈추지만 맞박이 터진 것 같아 지금. 자, 헬레니즘은 이성문명인데 이성문명의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을 하는 게 기울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가 1차 대전, 2차 전그 지역 분쟁.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전염병을 퇴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이 기계화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농업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하는 쪽까지만 쓰여졌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랬을 텐데 이게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는 데다 갖다가 쓰다가 보니까 핵, 화학, 핵은 이런 데까지 이제 무기를 다 갖다가 자, 이런 식으로다가 확산을 시켜놨고, 그리고 또 뭐요? 질병을, 자,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서 전염병을 퇴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그 전염병 못지않은 더 무서운 전염병은 백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면역체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면역체계 가지고도 안 되는 계속 또 생기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계속해서 병들이 예전에는 찾아보지 못하던 그와 같은 병들이 발생되어 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병을? 현대질병, 현대병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건 뭐 고혈압, 지방간, 무슨 역류성 식도염, 무슨 고지혈증, 무슨 이런 거, 거기다 무슨 지금 개도 이제는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시대, 개도 치과에 가가지고도 치료받아야 되는 시대,
개도 가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도 수술 받는 시대.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다 보니까 개 같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좋은데,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러다가 이제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복지주의, 그래가지고서 어쩌고 했는데, 결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양 헬레니즘의 꽃 피운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아메리카니즘, 어쩌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미국으로 몰려가가지고도 꿈을 실현하겠다고들 그러고 갔는데, 결국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어져 갔는가 하면 양극화 1%가, 미국의 1% 인구가 미국 전체 부의 30%를 지배한다나? 이 사람들 꿈꾸는 자유라고 하는 거가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거가 평등이라고 하는 거가 말만 평등이었지. 경제라는 그런 측면에 이렇게 놓고 볼 때 무슨 평등? 이거 완전 불균형으로 다시 회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대 문명의 부산물로다가 또 우리가 이 과학 이런 걸로다가 그냥 온갖 질병과 더불어 가지고 환경 오염. 이건 도대체 공기도 마실 공기가 없고 물도 마실 물이 없고 도대체 땅을 들여다보고 농사들 땅이 없고 요즘 이제 봄이 돼가지고 나물들 캐러 다니는데 나물 캐러 다니고 이렇게 대야밀 나가다 보게 되면 나물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와가지고 나무도 이렇게 캐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봄이 되니까 이제 처녀들이 요즘은 처녀들이 나물 캐러 안 다녀. 이제 요즘 다 누가 캐러 다니니까 할머니들 캐러 다녀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처녀들이 캐던 나무를 이제 할머니가 가서 캐고 있다고요, 이제. 자, 할머니는 나무를 캐는데 캘 나물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땅 자체가 어떤 땅이기 때문에 온갖 농약, 제초제, 농약도 농약이지만 제초제는 더 심각한 건데. 그리고 행글 옆에 가가지고 그걸 나물이라고 쑥이라고 뜯고 있는 거예요. 개울 옆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또 나물 캤다고 나무를 캤나? 오염을 캤지. 겉을 껍데기는 나물이지만 그 소갈매기는 뭐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물질 들어있지 않는 게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걸 맹글어 놨어요. 비료 맹그는 그런데 일하는 분, 대기업에 있는 분 와가지고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입사를 이제 해가지고서 이렇게 주르르 그룹 내에 이제 공장할 때, 화공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왔대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뭔가 우리나라 비료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1년에 얼마씩 만들어졌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료를 만들어낼 양이 얼마고, 근데 그 비료가 또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다고? 땅에다 갖다 뿌려놨는데 그거 뿌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비료의 원료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그렇게 절대 이건 가도 냄새 맡아도 안 되고 맨져도 안 되는 거고 또 뭐 해도 안 되고 맛보면 물론 안 되는 거고 그런 걸로 만들어놓은 비료를 그다음 만들어놓은 양이 얼만데 땅에다 갖다 뿌려놨는데 그거 뿌린 거를 따지게 되면 뭐 이만큼이 된다나? 땅에다 이만큼씩 갖다 뿌려놓은 거야. 근데 그 양을 따지게 되면은 자, 그러니 땅이 이게 냄새 맡아도 안 되고, 맨져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맛을 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렇게 갖다 뿌려내고, 그걸 갖다 지금 그 땅에다 농사를 짓고, 지금도 그걸 갖다 농사를 짓고 그러고 있으니, 지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헬레니즘 성향, 이성문화, 서양문화의 지금 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서양의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야. 서양 문화가 영원하리라. 영원은 무슨 놈의 영원. 서양 문화도 이제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 지구 자체가 이제는 파멸에 도달하는, 지구 자체 이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와 같은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두 손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손을 보여드렸어요. 지난번 손하고 지금 손하고 뭐가 달라졌나? 그 손이 그 손인 것 같은데,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자, 화해.
자, 이제 화해 시대다 그래가지고 상에서 화해를 하자고 악수를 내밀기는데, 아니, 화해하자고 그러면 안 되지. 이 모양을 해놓고, 와가지고 화해하자고 그러면 되나? 서양 사람들이, 근데 동양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미개인 취급을 해놓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너희 다 그냥 가서 개화시키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떠들다가 세상을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지금 찾아와가지고 손 내밀고 다 늙고 쭈글쭈글해진 손톱에 보니까 그냥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손톱도 안 깎았는지, 때가 그냥 단뜩 끼어가지고, 그러와가지고 손 내밀고 악수하자고, 화해의 악수가 아니라, 삼해 분노를 떨고야 될 노릇이다. 삼해에 섰고 대제를 해야지. 이성과 영성이 이제 만나는 시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왜 과학과 뭐예요? 그동안에 신학, 교회, 영성, 하나님 아주 말만 꺼내도 촌스럽다라고 그냥 어때 그따위를 떠들고 있느냐 말이야. 그거 옛날 무지할 때나 말이야, 무식한 사람들이나 써먹던 것들을 또 와서 그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떠들어댔었는데, 이제 신학을 향해서, 영성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서양과 동양의 그리고 학문도 그냥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놈과 과학에 무슨 놈을 쓸 데가 있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다가, 이제는 야,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 혼자 될 노릇이 아니라 인문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나 어느 대학인가 총장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서요, 뭐를 본격적으로 펼쳐내갔는가 하면 인문학 서적 100권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그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그거 다 읽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켰대요. 무슨 서적이요? 인문학 서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문학 서적이라는 게 뭐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근본을 묻는 거예요. 그 인문학 서적이라고 하는 건 뭐를 소재로 하는 책이라고요? 근본을 소재로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100권을, 유명한 고전에 속하는 100권을 선정을 해가지고도 과에 상관이 없이, 전공에 상관이 없이 그걸 읽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할 수 없이 읽었어요. 할 수 없이 읽었는데 별 볼 일도 없던 학교가 이 100권을 읽고 나간 학생들이 나가가지고도 각 분야에 나가가지고 활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세계에도 두각을 드러내가지고도 몇 년 내로다가 아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와 같은 대학이 돼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뭐 들어갔다. 뭐 어느 대학이라고 말해요. 그러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데 시카고예요? 시카고. 그렇게 들어갔다. 왜? 인문학을 읽고 났더니 왜 그렇게 돼? 근본을 접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통섭, 융합의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시대에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을 이제 이쯤으로다 이렇게 해 놓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뭘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후라이즘으로다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은 조금 이제 윤곽이 잡혔나요? 뭐가 헬레니즘이죠? 일단 용어의 뜻이 뭐라고요? 헬라인처럼 사는 왜 헬라인처럼 살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단일 문화권, 단일 언어권이 형성이 됐을까? 헬레니즘이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에 철학적인 근본, 자연 철학의 근본, 인문 철학의 근본을 어디다가 두었는가 하면 본질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결국 세계를 지배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 근본에서부터 나온 문화였다. 요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르렀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 뿌리가 뭔가? 뿌리가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뿌리가 뭐가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인간이 추적해낸 근본이에요. 헤브라이즘도 근본은 근본인데 무슨 근본? 헬레니즘은 이성의 산물입니다. 철학의 산물이에요. 이게 헬레니즘 정신이라고 인간 또 하나 뭐라고요? 인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 그 다음에 뭐예요? 철학. 자, 헬레니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첫 번째 게 뭐라고요? 해봐요.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는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깊이 내려가야 돼. 인간보다 더 깊이 내려가야 돼. 이성보다 더 깊이 내려가야 돼. 철학보다 더 깊은 데다가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 깊은 뿌리가 뭐냐라고 할 때 더 깊은 뿌리가 뭐라고요? 헤브라이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라는 얘기는 그건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뿌리가 어디야? 하나님이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꼭 정리를 해야지 돼요. 가서 잊어버리시기 전에 복습을 해놔요. 복습을 해놔요. 이걸 모르고 그 다음 성경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놔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